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자, 일단 시황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어저께 이제 폭락이 나왔었고요. 어저께 폭락이 나왔었는데 한 코스닥은 7%, 코스닥은 7% 폭락이 나왔었고요. 자, 코스피는 4.7%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반등 구간에 보면 자, 코스피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자, 6%의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게 뜻하는 게 뭘까? 라는 부분을 보면, 저는 이게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헬스케어가 기존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 주도 섹터 흐름으로 이제 치고 올라왔고요. 요 부분이 이제 과열 신호들을 보여주고 한 다음에 힘이 약해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밸류 체크가 되는 겹과 되지 않는 겹들이 있는데, 바이오 겹들이 제일 강했는데, 바이오 겹들은 밸류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낮추고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저희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가치주 섹터 비중은 오히려 늘리고 있고요. 요런 포지션들을 지금 딱 잡아가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추해 놨었죠.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확인이 되게 되면 또 가치주 섹터에서도 우리 이제 차익 실현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포지션들을 항상 미리 대응하는 부분들은 자,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원방송에서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저께 회원분들한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지정학 리스크 여기에 대한 코멘트들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대부분 자, 하루 이틀이면 반등이 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 이제 추세 흐름이 잡힌다. 라는 코멘트들을 드렸었죠. 자, 지정학 리스크가 나와서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거의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90%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권에 나온 다음에는 시장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 흐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장 흐름이 예상보다 이제 조금 세게 나온 부분들은 반등이 세게 나온 부분들은 보면 자, 미국에서 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슈들이 붙으면서 코로나 이제 재확산 이슈들이 붙으면서 미증시도 저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등이 이제 잡혀가는 구간들의 머리가 이렇게 들어진 게 뭐냐면 자, 이 재확산이 되고 뭐하고 하면 다시 셧다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셧다운이 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FOMC에서 파월이 이제 코멘트로 달았단 말이에요. 4분기부터는 파산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 달았는데 오늘 이제 부양책들이 이제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제 부양책이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 자, 위험 수준의 그러니까 회사채를 사주겠다. 회사채인데 투기 등급의 회사채를 사주겠다. 뭐 요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게 두지 않겠다 라는 코멘트들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세게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붙으면서 과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반등이 그만큼 더 강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증시가 내일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고 상승폭이 세게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이제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약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일단 되돌림이 빨리 나오기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자, 횡보 조정인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는 앞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봐야 되겠죠.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면 이제 7, 8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옵니다. 실적 시즌이 나오는데 요 실적 시즌에 이제 많이 빠질 거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30%는 이제 반도체가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경제 구조의 한 25% 30%는 반도체가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코로나 때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여기에서 괜히 호조세가 나오게 되면 자,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 후에 IT 섹터가 다시 주도주로 또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뭐하고 하면 반도체를 위주로 한 IT 섹터가 또 굉장히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예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 뭐 인프라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 뭐 미국 또 할 것 없이 이제 실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는 경제 재개가 이제 진행 중이니까 7, 8월 달에는 이제 이런 고용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게 확인이 되면 여기에 이제 예산을 잡고 하는 부분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발표가 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기존에 있는 5G라든가 이런 것들 말고요. 5G라든가 뭐 의료 등등의 이제 인프라는 이제 초기에 이제 발표가 됐던 거고, 그거 말고 건설 투자를 위주로 한, 자, 인프라 투자가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 자, 테마 흐름들 이쪽으로 붙으면서 건설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쪽에 대한 포지션들을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린 그런 포지션들을 다 취해놨으니까, 자,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자, 우리는 바이오 비중을 더 줄여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갈 거예요. 자, 이런 항상 보면, 야, 나중에 나올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어떤 방향성이다 라고 방향성에만 집중을 해도 안 되고요. 방향성에만 집중을 해도 안 돼요. 자, 가치에만 집중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가치에만 이제 너무 집중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되면, 자, 이 가치라는 게,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데 괴리가 항상 발생을 해요. 이거를 이제 믹스를 해서 섞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가치만 놓고 현재 나온 이익이라든가, 자, 자산 가치만 놓고 분석을 해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런 투자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면 절대 지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죠. 그런데 이제 성장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쪽은 보면, 이제 뭐 레이 달리오라든가, 요즘 핫한 레이 달리오라든가, 과거 이제 피터 린치라든가, 그런 이제 투자자들, 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글로벌리 탑 수준에 있는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보면, 자, 미래 가치에 더 집중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걸 섞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이라든가 무언가를 할 때도, 가치 판단을 할 때도 이 부분들을, 자, 섞어가는 포지션들을 굉장히 많이 취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골고루 사야 돼요. 자, 헬스케어만 사도 안 되고요. IT만 사도 안 되고요. 자, 가치주만 사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섞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뭐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놓고,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또 이제 뭐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시황과 업황을 잡아놓고, 자, 시황이라는 거는 항상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 대중과 반대로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 금리라는 거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추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시그널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해서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꾸리려고 그러면 공부량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경험도 최소 10년 이상, 10년에서 20년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 구간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 데이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평균한 데이터 값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계적인 자료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오류에 빠져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고요. 회원분들은 최고 속성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익혀가고 있다. 경험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과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이야기를 했던,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 그런 것들도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 모르는 소리를 내가 하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비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아, 이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이 개념으로 잡힌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리스크를 해지를 하면서, 리스크를,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뭔가에 대한 시스템이 중요하고, 시스템을 딱 짜놨으면, 나머지는 공부량에 이제 수익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6월 14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가진 자의 영역과 신규 편입의 영역. 자, 이제 오늘 해볼 이야기는 KG 모빌리누스 162%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들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 최대 수혜주는 자, 전자결제 산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최대 수혜 기업들은 전자결제 사업이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도 보면 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 대장주는 NHN 사이버 결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화폐라는 건 우리가 보면 지금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두고 다니면서 50,000원짜리 두고 다니면서 화폐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때요? 화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이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화폐라 그래서 디지털로 돼 있는 이제 온라인 뱅킹을 하고 카드를 쓰고 휴대폰으로 또 뭐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화폐 사용량이 종이화폐 사용량이 거의 뭐 이제 없어지는 추세에 가 있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무슨 뭐 1%인가 5%도 안 돼, 3%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화폐라는 거는 나중에는 결국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시대의 흐름인데, 요렇게 됐을 때 이건 다 이제 전자결제 산업이라는 건 다 서비스 산업이죠. 이런 관련된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장기 성장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라는 것도 기존에 이제 구축해놓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새로 진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기업들이 들어선다 그러면 모를까.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서게 되고 나중에 뭐 치킨 게임의 양상이 보인다든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성장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섹터군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NHN 사이버 결제. 자, 오주님이 이제 수익인증 자료를 올려줬을 때 보면 이제 17,000원 구간 때 여기에 이제 매입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도 자리가 나왔죠. 자, 분할 매도 포지션 취한 다음에 아직 이제 300% 구간대는 안 나왔는데, 자, 한국 사이버 결제는 아직도 이제 상승 여력이 한 20-30% 정도 보여지니까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요런 종목이 지금 이제 오주님이 100% 정도 분할 매도 자리가 나왔던 요 구간부터는 요 종목은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왜? 상승 여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 밸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자,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보유해가는 게 유효한 거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신규 편입 포지션이 안 나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같은 업종에 더 좋은 밸류 매력이 더 있는 종목이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은 항상 가치에 입혀져 있어야, 가치 판단이 이게 기준이 되어야 요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면 자,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찬나님이 이제 162% 수익을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수익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코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KG 모빌런스는 100%가 몇 번 넘었었는데, 자, 멘토님이 말씀하신 적정 가치가 되지 않아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급등폭이 심상치 않아서 매도를 걸어두었는데 매도가 되었네요. 이게 보면 12일이죠. 자, 오늘은 이제 추가 상승 구간들이 나오고 뭐하고 하는 흐름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주가는 이 정도 위치에 있지만, 자, 요 종목은 자, 적정가치 저는 이제 한 24,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치 2분의 1 정도 되면 자,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자 라고 회원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12,000원 구간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잡아가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절반을 복리 계좌에 이동시켰습니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죠. 그리고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이 있고요. 아직 100% 구간이 안 찍힌 회원분들도 있을 거예요. 리딩 계좌 보니까 지금 80%에서 9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6,600원 정도가 편입가인데 뭐 이제 7,000원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뭐 여기 근처 이제 리딩 계좌랑 편입가가 비슷한 구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적정 가치가 이제 남아있다 그러면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굳이 100% 미달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도 감사합니다. 제로드님, 원칙가요님, 신나는 바투님, 알찬나님, 심연우님, 평생투자님, 전부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제로드님이 또 코멘트를 하나 달아주셨는데, 요걸 보면서 이제 회원분들이라든가, 자,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 제로드님의 눈물 나는 코멘트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KG 모빌리언스로 100%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원래 더 끌어가려다,
자, 이번 주에 멘토님이 올려주신 거에 100% 이상일 경우 매도를 해놓으셔서 일단 매도했습니다. 자, 제 본 계좌는 100%가 안 나오는데 이건 성과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올해부터 관리해보려고 하는데 100%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바이오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100%가 잘 안 나오네요. 아쉽지만 뭐 시간 싸움이라 보고 제가 할인 주주 같은 거 제때 정리 못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본업에 충실하고 그냥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이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자, 제로드님의 이제 심리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조정에 대한 코멘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조정이라는 걸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피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자, 다른 회원분들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회원분들은 자꾸 이제 수익 인증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수익을 챙겨놓고 나중에 조정이 또 사고 할 텐데 이 타이밍이 나는 엇박자를 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런 짧은 관점에 매여있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제로드님은 제로드님과 같은 생각이 갖고 있고 제로드님 같은 분들은 2, 3년은 필요해요, 최소. 앞으로도 3년, 5년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그리고 보면 지금 뭐예요? 코로나 폭락 후에 지금 이제 6월인데 자, 4월달, 5월달에 수익인증 막 해주신 분들은 어때요? 자, 3월달에 배팅을 한 분이에요. 제로드님은 어때요? 그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현금을 오히려 만드셨어요. 자, 이런 코멘트들은 안 달아주셨는데 저는 사실 보면 보이거든요. 이때 불안하니까 현금을 만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폭락 구간에 현금을 만들었으니까 손해를 엄청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는 이제 한 번도 그냥 버티라고 그러고 사라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만 했는데 말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코멘트 달아주시고 하는 것들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폭락 구간에 불안해서 현금을 만들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싸게 판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사기도 깝깝한 거예요. 싸게 팔고 다시 살라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이제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이오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니라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바이오를 제가 추천을 하고 뭐고 했을 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 혹시나 몰빵을 한다거나 비중을 과하게 실어가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는 항상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이제 추천은 하겠지만 흐름들은 잡아가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코멘트들을 하고 추천도 하고 하겠지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굉장히 위험한 섹터니까. 자금이 몰린다거나 뭐 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고 뭐 하는 분들은 거의 개미의 99%는 바이오로 깡통나고 나간다고 보면 돼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섹터군이에요. 왜? 변동성이 크니까.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이 있지 않고 한 사람들은 이런 변동성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중을 잘게 쪼개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깡통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뭐고 하니까 편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도 섹터가 뭐예요? 자, 헬스케어 쪽이란 말이에요. 이 이후에 수익 실현에 대한 이제 뭐 이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 전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자,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시는 거 70%는 바이오 헬스케어예요.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70% 거의 지금 한 4, 5월 달에 나오는 수익 인증 자료의 70%는 헬스케어라고. 헬스케어 비중이 많이 없으니까 어때요? 100%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정이 왔다 가든 다시 그냥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든 결국은 자기 시계감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안 담았으면 그 소외감을 견뎌야 되는데 소외감을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굉장히 단기 성향으로 잡혀있고 요런 부분들이 항상 보면은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고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말은 그래도 이제 멘트 같은 걸 보면 의지는 있는 거죠. 아쉽지만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 자 견디겠습니다. 본업에 충실하고 기다리겠다. 자, 결국은 기다리다 보면 깨닫는 구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할인주주 같은 거 제때 정리 못하고 그래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인주주 같은 경우도 어떤 테마를 타고 또 언제 어떻게 좋아지고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닭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독과점적인 뭔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왜 근데 이런 기업들을 자꾸 그러니까 리밸런싱 포지션들은 잡아가는데, 자, 코멘트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죠. 자, 교체를 하고, 또 교체 권유라든가, 아니면 보유 무방이라든가, 이런 코멘트들을 다 정리해드린단 말이에요. 왜 회원분들은, 저는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회원분들을, 어떤 한 회원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리딩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내가 개인 직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개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리딩을 할 수는 없어요. 전체 평균의 기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리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한두 개 갖고 있다 그래갖고 무슨 뭐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100% 수익이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이오를 많이 안 넣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헬스케어 비중을 제가 35%까지 채우라고 그랬을 때 헬스케어 비중을 안 채우고 다른 비중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외감은 견뎌야 되는 거죠. 투자는 굉장히 장기 레이스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기간 뭐 1, 2년 소외될 수 있고요. 6개월 소외될 수 있어요.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내가 경험이 모자라서일 수도 있고 내가 심리적으로 연동이 돼서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 정도 기간 때 이렇게 수익률이 당연히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과 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죠.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비교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간은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생명체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는 거고, 잘 사는 놈 보면 배 아프고, 나보다 노력 덜 하는 것 같은데 돈 더 있는 놈 보면 배 아프고, 뭐가 잘 풀리는 놈 보면 나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배 아프고, 항상 이런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자, 이거를 이제 스스로 최대한 배제하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거죠. 요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제로드님 계좌도 빵빵하게 불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소외감을 견뎌야 돼요.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으면 그 포지션에 대한 정당한 뭔가가 대가가 나올 때까지는 견뎌야 된다고요. 회원분 중에 제로드님만이 아니고 피오너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자, 피오너님 같은 경우도 교체 같은 걸 싫어해요. 딱 이제 뭐 보면 이제 회원분들마다 성향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센스 있게 빨리빨리 운영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뭐 평생투자님이라든가 뭐 태평성대님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센스 있게 막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종목수를 일부러 더 늘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죠. 또 압축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또 교체를 빨리빨리 해가는 부분들도 있고, 종목을 또 압축해서 운영하는 분들 중에 이제 구력이 되게 되는 분들이, 리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구력이 되게 되는 분이에요. 저보다 가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정보가 싸서 사보는 거지. 그리고 어떤 우리 커뮤니티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을 봐서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회원분들과 데이터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수익 못 쌓아갑니다. 막 이렇게 수익 우르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량이 적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라든가 운이 진짜 좋으면 어떻게 뭐 몇 개 종목 사가지고 수익이 크게 났다가 또 다 털어먹고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가는 과정인 거죠. 분산 이렇게 해놨으면 시간 흘리면 된단 말이에요. 다 조정이 지금 아무리 얼마나 급한 조정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자꾸 걱정하고 상승 구간에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그런 마음들이 들고 하면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니까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런 코멘트들을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제로드님의 마음이 딱 느껴져. 이런 것들 딱 정리해 주신 거 보면. 그래서 제가 눈물 나는 코멘트라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막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 이제 소외감이 들어서 막 이제 내가 가진 거 다 팔고 이제 막 따라잡고 싶고, 종목은 압축해놓고, 요런 포지션 자꾸 반복하다가 계속 엇박자 타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어때요? 막 IT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전부 IT만 사고, 지금은 이제 또 바이오 쪽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전부 바이오만 사고, 2017년도에도 IT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IT만 전부 사갖고, 자, 2018년도에 가장 많이 빠졌죠? 70% 이상씩 빠졌어요. IT 기업들도. 우리는 이때 2017년도에 안 사서
안 살았고 이때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쌍값에 다 죽었잖아요. IT 기업들. 항상 지금 핫한 거는 소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안 갖고 있으면 소외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잡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장기적으로 지금의 어떤 한 사이클을 놓쳤다 그래도 다음 사이클에서 내가 흥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이클에서 내가 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야 된다. 아직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로드님은 시간 투자가 더 필요해요. 자, 주가는 결국 이제 밸류에 맞춰서 움직인다. 자, 미래 흐름에 대한 체크 포인트. 자, 기준을 잡을 때 항상 가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로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치 판단하는 로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변하기도 하는데 업황이나 시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업사이드 폭도 숫자가 높게 찍히고 낮게 찍히고에 대해서만 업사이드 폭을 체크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서 나만의 로직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20-30%밖에 안 보이고요. 지금 어때요?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죠. 자, 동업종이어도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지금 한 120% 정도 보여지고요. 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률이 한 100% 정도 보여집니다. 24,000원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적정 가치가 산출이 안 되는데 요게 이제 업사이드가 가장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 이제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따라잡는다 그러면 KG 이니시스하고 KG 모빌리언스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보면 이 대장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으면 얘가 조정이 들어올 때 어차피 같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대부분 보면 자 통계적으로 보면 자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좋았다 움직이면 요 자리에서 머무르고 상승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조정이 좋았다 움직이면 요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 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순환매 흐름이에요. 밸류에 따라서 순환매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럼 조정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안 들어오면 얘가 머무르는 동안에 이게 따라잡는 거예요. 자, 이게 조정이 들어왔다 갈지 바로 갈지. 자,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집중을 하니까 어때요? 가치 판단을 안 하고 놓고 보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그냥 사야 돼요. 근데 조정이 들어왔다 갈 수도 있어요. 또 이 기업이 CEO가 갑자기 분식회계 할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자, 조정이 들어왔다가 가는 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조정이 들어왔다가 하면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더 비싸게 샀으니까 리스크래. 자, 조정이 들어왔다 갈지 그냥 갈지 이건 결과론적인 건데, 지나봐야 하는 거지. 지금 알 수가 없는 방법인데.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두 번 맞히면 아 맞네 내 생각이 맞네. 자 어제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가치 판단의 기준 하에 자 그리고 장기 스탠스 뭐 금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 하에 섹터별 비중을 먼저 맞춰놓고 종목들은 나중에 추려서 섞어가는 거예요. 그 섹터별 비중에 맞춰서 더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으면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비중을 마구잡이로 키워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몰빵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추천도 아닙니다. 이거 사갖고 또 못 올라간다 어쩌네요. 하면서 막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이제 막 추천을 했다가 막 뭐 초기에 이제 막 무료 추천주 막 이거 했다가 아이고 골때기가 아파가지고 내가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영상 보고 뭐 사고 뭐 이거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샀는데 나 죽었네 막 이런단 말이야. 종근당 홀딩스 같은 거 개인 막 그 뭐야 상담 받는데 막 개인톡 엄청 와.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샀는데 이거 몰빵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때 그때 6만원인가 7만원인가 지금 12만원 넘어가는데 그쵸? 12만원 넘어갔는데 6만원인가 7만원인가 추천했더니 여기서 30% 빠졌다고. 아이고 나 죽네. 그런 거 몇 번 겪은 다음 제가 이제 무료 추천을 아예 안 드리는데 제가 그거를 뭐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기준도 안 잡혀있으면서 스스로 그럼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해서 해야지. 남의 말 듣고 샀다가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막 이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종목을 주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무료 추천은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갑자기 여기에서 30% 50%
지수가 뭐 폭락오거나 조정해서 30% 50% 빠지면 또 아이고 나중에 톡톡이 개새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하지 말라고. 이거는 다 이거 구라야 구라. 내가 잡아놓은 거니까 이건 다 구라라고. 그러니까 회원분들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니까 그분들만 하시란 말이야. 그냥 시청자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사지 말고. 내가 코멘트 드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제로드님보다 훨씬 더 하겠죠. 그냥 일반 뭐 스스로 주식 좀 한다고 여기저기 해갖고 추천주 받으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깡통이 정해져 있는 거야. 왜 교육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수익 내면 뭐해. 나중에 다 깡통인데. 내가 스스로 능력이 없어. 시스템 짤 능력도 없어. 그리고 시스템 짤 능력도 없고 내가 뭐 투자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없어. 자, 공부도 못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할 줄 알아도 하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야 씨 나는 혼자 이제 해갖고 여기저기에서 잘 해가지고 어떻게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뭐 좀 해보자. 저도 항상 뭐 친구들이라든가 누가 만나면 가르칩니다. 항상 절 가르쳐요. 아 개뿔 듣고 있으면 그냥 뺨때기한테 쳐버리고 싶어. 개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딱 들어보면 하자야. 딱 들어보면 그냥 내 기준에 하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불러놓고 엄청나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뭘 어떻게 좀 나 이거 일하고 있는 거 알고 뭐 하는 사람들 막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종목 달라고. 투자에 대한 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막 이야기를 해줘봐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핵심은 그래서 그거예요. 자꾸 이제 또 산으로 샜는데, 자, 디지털화폐의 최대 수혜는 전자결제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주들이 몇 개 없다라는 거죠. 이런 포지션들은 장기적으로 밸류 매력이 생길 때마다 담아가는 포지션들을 두면 나중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라고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진 자의 영역과 신규 편입 영역이라는 건 나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 오주님이 이제 100% 수익 구간에 이제 매도를 했던 요런 자리들은 자, 가진 자의 영역에 신규 편입 자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상승 여력이 이 당시에 제가 50% 정도 보여진다라고 코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 자세히는 기억 안 납니다. 또 이 수익 인증 영상에서 수익 스토리 영상에서 저 어떻게 코멘트를 드렸었을 건데 이건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내가 판단되는 기업들 이거 분석을 해서 각자 해보세요. 가치 판단의 기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 판단이라는 건 스스로 알아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이는 종목들은 신규 편입 포지션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항상 기준 잡기의 기준은 항상 가치가 돼야 된다. 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것들도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산후를 해갖고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간, 그래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